안녕하세요. 코스프레 한국 챔피언 마이부입니다. 드디어 자가라 제작 과정 영상을 가져왔어요. 자가라 코스프레는 제가 2018년 서울 코미콘 코스프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장작 6개월을 걸쳐 제작한 최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가정집에서 혼자 실패를 거듭하며 여러 기믹들을 내장시켰는데요. 그 짠내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가라는 스타크래프트2에 등장하는 저그 여왕으로 원래는 인간형의 모습이 아닌데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 인간형 전설 스킨이 등장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6년 전 코스프레 대회 우승에 미쳐있던 저는 1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이도 작품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요. 대회에서는 아무래도 크고 화려한 코스프레가 눈에 띄고 유리하기 때문에 사이즈만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여자는 크기를 키우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사이즈도 크면서 여러가지 기믹을 넣을 수 있는 대회에서 유리한 캐릭터를 물색했어요. 고민 끝에 사이즈가 크고 LED를 넣을 수 있고 여성형 라인을 살리면서 인지도도 높은 디아블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등 했습니다.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2등 발표할 때 디아블로 마스크 속으로 욕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보다 더한 것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지도는 낮지만 기믹을 왕창 때려 넣을 수 있는 자가라를 선택했습니다. 자가라의 꼬리와 다리, 사출구를 움직이게 만들고 LED까지 내장해서 할 수 있는 기믹을 다 때려박아서 만들기로 합니다. 제일 포인트가 되는 움직이는 대형 꼬리를 먼저 만듭니다. 꼬리의 사이즈는 다른 서포터 없이 지지워커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꼬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할 메커니즘을 구상합니다. 간단할수록 고장이 덜 나고 사이즈도 커서 모터와 배터리로 움직이기도 힘들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상했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메커니즘 테스트를 한 후 큰 사이즈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봅니다. 사이즈가 커지니까 무거워서 잘 안 펴지길래 홈 사이에 스프링을 넣어주었습니다. 사이즈가 큰 PVC 호스는 주름이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름 사이사이에 에바폼을 잘라 넣어준 뒤 본드로 붙여줍니다. 곡선에 따라 에바폼 두께를 다르게 넣어서 꼬리의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홈을 파줍니다.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는 별거 아니었던 일이 큰 사이즈가 되니까 큰일이 되네요. 이렇게 완성된 대형 PVC 호스 꼬리 끝에 줄을 연결합니다. 그 결과 망했습니다. PVC 호스가 너무 무거워서 홈에 스프링을 넣어도 펴지지가 않네요. 결국 폐기하고 다시 만들기로 합니다. 가벼운 덕트 호스로 2차 시도를 해봅니다. 덕트 호스에 에바폼을 붙여 원하는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홈을 파준 뒤 줄을 연결하면 꼬리 메커니즘 완성. 뭔가 과정이 짧게 느껴지는 건 한 번 실패한 뒤 또 실패할까봐 영상을 안 찍어서입니다. 사실 영상 편집할 때도 실패한 건 그냥 빼버릴까 고민했었는데 이번만 인간미 있게 넣어봤습니다. 힘을 많이 받는 뿌리 쪽에는 바닥장판을 붙여 보강해 주었습니다. 꼬리 한쪽 끝에 끈을 달아 반대쪽에서 당기면 스프링이 수축하고 놓으면 스프링이 펴져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제 몸과 연결되는 팬티도 만들어줍니다. 끈을 발목에 연결해서 따로 손을 쓰지 않고 아무 때나 꼬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꼬리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스펀지를 붙이고 조각하여 만들었습니다. 꼬리는 제 몸에 장착되는 파츠가 아니라 무게가 느껴지진 않지만 너무 무거우면 지지워커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려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줍니다. 지지워커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포맥스 OT를 넣어서 한 번 더 보강해줍니다. 이제 꼬리를 투명 랩과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미라처럼 감싸줍니다. 그 다음 원하는 디자인을 그려준 뒤 잘라줍니다. 꼬리는 움직임으로 인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디자인해줍니다. 겹치는 부분이 충돌하지 않고 꼬리가 움직일 수 있게 디테일을 붙여줍니다. 꼬리 밑부분은 디자인에 맞게 그림을 그린 뒤 롤러로 눌러 표시한 후 롤러 라인에 따라 인두기로 음각 디테일을 만들어줍니다. 꼬리 머리도 형태를 만들어준 후 인두기로 음각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 양각 디테일은 폼클레이로 빚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꼬리 완성! 한 장으로 요약하니까 겁나 간단해 보이네요. 다음은 지지워커에 장착할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파이프 커터를 사용해서 PVC 파이프를 원하는 길이에 맞게 잘라줍니다. 표시한 위치에 파이프 커터 홀더를 돌려 고정시킨 뒤 파이프 커터나 PVC 파이프를 회전시키면 쉽게 파이프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른 PVC 파이프를 고무망치를 사용해서 소켓에 끼워줍니다. 곡선은 히팅건으로 PVC 파이프를 가열한 뒤 휘어서 만들어줍니다. 방금 가열한 PVC 파이프는 장갑을 껴도 뜨거우니 주의해서 다뤄줍니다. 그 다음 PVC 파이프에 벨크로를 붙여줍니다. 지지워커에도 벨크로를 붙여주어 프레임과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프레임은 바닥에 끌리지 않으면서 걸을 때 치이지 않고 사출구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검은 천을 프레임 사이즈에 맞게 피팅한 뒤 미싱으로 박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다리를 디자인에 맞게 그린 후 중심에 들어갈 스텐봉을 휘어줍니다. 그 다음 일렉트로닉 나이프를 사용하여 스펀지를 다리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일렉트로닉 나이프는 해외 코스어가 쓰는 걸 보고 따라서 샀는데 두꺼운 스펀지를 자를 때 최고입니다. 식칼로 힘들게 자르던 걸 편하게 자르니 작업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테트리스에서 잘랐는데도 스펀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네요.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투박한 다리를 디자인에 맞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장갑을 껴도 가위질을 많이 하면 손이 아픕니다. 위에 에바폼을 씌울 거라 적당히 형태에 맞게 잘라줍니다. 다리 4개를 다 자르고 나니 스펀지 무덤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스펀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눌러 넣어도 신축성 때문에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잘 압축해서 한 번에 버립니다. 그 다음 자른 다리들을 예쁘게 반갈죽한 뒤 속에 아까 휘어넣은 스텐봉을 넣어줍니다. 다시 하나로 합친 뒤 투명 랩과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후 디자인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테이프 패턴에 따라 에바폼을 잘라 붙여줍니다. 앞집게 바른 한쪽만 스펀지를 조각한 뒤 잘라 붙여 만들고 다른 한쪽은 스펀지를 조각하지 않고 속을 발포우레탄으로 채워서 만들었습니다. 집게발 한쪽은 발포우레탄과 스펀지를 섞어서 채웠는데 그냥 스펀지로 채운 쪽보다 좀 더 무거워졌네요. 그 다음 다리들의 양각 디테일을 에바폼 10T를 자른 뒤 칼로 적당히 깎아주고 드레멜로 표면을 말끔하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만든 양각 디테일을 다리에 붙여줍니다. 너무 예쁘네요. 다리까지 달고 집게발 움직임 테스트를 해봅니다. 생각보다 집게발이 무거웠지만 느낌은 괜찮네요. 이제 꼬리에 들어가는 작은 다리들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다리들은 에바폼을 잘라붙여 베이스를 만든 후 속은 발포우레탄으로 채웠습니다. 발포우레탄은 경화되면 1.2배 정도 부풀기 때문에 속을 조금 적게 채워줍니다. 굳기 전까지 피부에 닿으면 좋지 않으니 주의해서 사용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면 경화되고 절단이 가능해집니다. 손으로도 잘 부서지고 칼로 잘 잘리기 때문에 삐져나온 부분들을 잘라줍니다. 경화가 완료된 발포우레탄은 스티로폼처럼 가볍고 구멍이 있으며 탄성이 없습니다. 탄성이 없어서 누르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단단하지 않아서 내장재로 적합합니다. 발포우레탄을 모두 사용해서 나머지 다리들은 스펀지로 채워줍니다. 안쪽에 본드를 바른 뒤 스펀지를 적당히 잘라 넣어줍니다. 본드가 마른 뒤 삐져나온 스펀지를 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만든 작은 다리들을 꼬리에 붙여줍니다. 큰 다리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각도로 붙여주면 다리 완성! 다음은 가슴갑주에 들어갈 방구를 만들어줍니다. 에바폼을 히팅건으로 가열한 뒤 아크릴 방구에 넣어 방구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에바폼이 얇으면 구겨지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바폼 10T를 가열한 뒤 아크릴 방구에 넣어줍니다. 방금 가열한 에바폼은 장갑을 껴도 뜨거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한 번 더 가열하고 최대한 밀어 넣어준 뒤 식혀줍니다. 주름 없이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조심스럽게 꺼내줍니다. 오, 표면이 깔끔한 방구가 나왔네요. 열성형 전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넣어두었던 아크릴 방구와 사이즈를 비교해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접합부 없이 가슴갑주나 무릎갑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팔갑주에 들어갈 고기 완만한 아크릴 방구를 만들어줍니다. 큰 아크릴 방구 윗부분을 드레멜로 잘라 완만한 방구로 사용합니다. LED가 들어갈 거라 양쪽 방구를 사포로 갈아 불투명하게 만들어준 뒤 팔갑주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배 쪽에 날개를 만들어줍니다. 에바폼으로 날개 베이스를 만든 뒤 얇은 양각은 폼클레이로 빚어서 만들어줍니다. LED가 들어가는 방구는 빛이 투과해야 되기 때문에 마카로 칠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사출구를 만들어줍니다. 커다란 아크릴 방구에 마스킹 테이프 패턴으로 디자인한 뒤 LED가 면발광할 수 있도록 사포질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해준 뒤 안쪽에 들어갈 작은 아크릴 방구에 플렉시블 LED를 감싸줍니다. 그 위에 배비닐을 감싸주고 그 위에 다시 도색한 아크릴 방구를 올려주면 LED가 면발광합니다. 이제 아크릴 방구를 감싸줄 디테일을 만들어줍니다. 에바폼 10T를 잘라 갈고 도색한 뒤 안쪽에 옷걸이 철사를 붙이고 끝에는 모터에 고정될 부품을 달아줍니다. 아크릴 방구에 모터를 붙이고 디테일을 연결해주면 사출구 완성! 사출구 움직임 테스트.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자가라의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제 머리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패턴을 만들고 머리 패턴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한 뒤 에바폼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디테일 패턴을 만들고 패턴에 맞게 에바폼을 자른 뒤 안쪽에 옷걸이 채살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 가발 색에 맞게 은색으로 에바폼을 도색한 후 목공 본드로 가발을 붙여줍니다. 머리 베이스도 도색 후 앞쪽 라인에 가발을 붙여준 후 목공 본드를 바르고 드라이기로 말리기를 반복하며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베이스 위에 아까 만든 디테일을 붙여주고 안쪽에도 가발 피스를 붙여줍니다. 다음은 가발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힘을 받는 파츠라 에바폼 안쪽에 옷걸이 철사를 넣어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가발을 고리를 걸 수 있게 디자인하여 붙여줍니다. 머리는 겹쳐지는 디자인이 많아서 먼저 도색을 한 후에 합쳐줬는데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조색한 후에 도색했습니다. 다른 파츠들도 조색한 물감으로 도색해줍니다. 웨더링을 하면 장난감 같은 느낌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대형 파츠는 도색도 까다롭습니다. 대형 코스프레는 스프레이 도색도 좋지만 저는 집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굉장히 싫어해서 붓도색을 선호합니다. 도색 후 마감제까지 바르면 사막여왕 자가라 완성! 총 제작기간 6개월에 재료값만 180만원이 들어갔네요. 세계대회 출전을 위해 꼼꼼하게 포장하느라 박스 부피만 해도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포장해서 미국까지 배로 보내면 완복 운송비만 350만원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자가라 제작 과정을 다시 보니 그때의 고생이 떠올라서 슬퍼지네요. 과거에나 정말 미친놈이었구나. 이런 거 만들 시간에 세인트루이스 같은 거 하나 더 했으면 지금보다 성공했을까. 이제는 그렇게 바라던 한국 챔피언도 했고 앞으로는 대회에 참가자로 지원할 생각도 없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작품을 또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가라는 코스프레 한국 챔피언 타이틀을 빼면 상금도 미국 왕복 배송비보다 적고 들인 시간에 비해 조회수도 적게 나와서 정말 핵 마이너스인 작품입니다. 가끔 노출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가라나 디아블로 같은 작품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걸로는 못 먹고 삽니다. 자가라는 국내 행사에서 한 번밖에 보여드린 적 없는 코스프레라 못쓰게 되기 전에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긴 자가라 제작 과정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빠이.